2024년 11월 삼성전자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발표를 했습니다. CPU를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쉽게 말해서 컴퓨터 화면을 그려주고 인공지능을 돌리는 핵심 부품 말이죠.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AMD 같은 외국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던 시장입니다. 삼성이 여기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삼성이 반도체 1위 회사 아닌가요? GPU 정도야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입니다. D램, 낸드 플래시 같은 거 말이죠. 하지만 GPU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지난 30년간 삼성은 GPU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술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삼성의 GPU 독립 선언이 왜 중요한지, 이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이 투자하는 주식, 당신이 쓰는 스마트폰,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GPU 시장 규모는 연간 65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단 한 회사가 80% 이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5년간 수십 배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은 3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6배 큽니다. 대체 GPU가 뭐길래 이렇게 큰 회사가 됐을까요? GPU는 원래 게임용이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부드럽게 돌리려면 화면을 초당 60번 이상 그려야 합니다. 이걸 CPU만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GPU가 필요했던 거죠. 1999년 엔비디아가 지포스 256을 출시하면서 GPU 시대가 열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게임 마니아들만 쓰는 부품이었습니다. 삼성도 관심 없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로 돈을 충분히 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 상황이 바뀝니다. 인공지능이 뜨기 시작한 겁니다. AI를 학습시키려면 엄청난 계산이 필요합니다. 수천억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거든요. CPU는 복잡한 계산을 순서대로 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GPU는 단순한 계산을 동시에 수천 개씩 처리할 수 있습니다. AI에 딱 맞는 거죠. 구글, 메타,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GPU를 사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GPU 한 장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고급 모델 H500은 대당 5천만 원입니다. 한 장에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이게 수만 장 필요합니다. 메타는 지난해에만 GPU 구매에 30조 원을 썼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0조 원을 썼습니다. 이게 전부 엔비디아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삼성은 이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삼성은 왜 GPU를 안 만들었을까요? 못 만든 게 아니라 안 만든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GPU 설계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똑같은 회로를 반복해서 찍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GPU는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다 다르게 배치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쿠다라는 프로그램 말이죠. 엔비디아는 이걸 20년 동안 개발했습니다. 삼성도 시도는 했습니다. 2010년 삼성은 휴대폰용 GPU를 개발했습니다. 말리라는 이름이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성능도 안 좋고 전력도 많이 먹었습니다. 결국 2015년 포기하고 ARM이라는 영국 회사 GPU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성능 GPU는 아예 시도도 안 했습니다. 왜? 돈이 안 되니까요? 당시만 해도 GPU 시장은 작았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돈이 됐죠. 그런데 2023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챗GPT가 나온 겁니다. 전 세계가 AI에 미쳤습니다. GPU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GPU를 만드는 족족 팔렸습니다. 주문이 2년치 밀렸습니다. 삼성도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납품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청일 뿐입니다. 진짜 돈은 GPU 회사가 다 가져갑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볼까요? 엔비디아 HM100 GPU 한 장에는 삼성 HBM 메모리가 6개 들어갑니다. 이 메모리 가격이 대당 200만 원입니다. 6개면 1200만 원이죠. 그런데 GPU는 5천만 원에 팔립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삼성은 1200만 원 벌 때 엔비디아는 5천만 원 버는 겁니다. 4배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부가가치 차이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GPU는 단순히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생태계입니다. 엔비디아가 강력한 이유는 쿠다 때문입니다.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쿠다로 프로그램을 짭니다. 한번 쿠다에 익숙해지면 다른 걸로 못 갑니다. 배우는데 몇 년 걸리거든요. 이게 바로 락인 효과입니다. 고객을 가두는 거죠. 삼성이 지금까지 GPU를 못 만든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태계 싸움에서 진 겁니다.
그런데 2024년 삼성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GPU 독립 선언을 한 겁니다. 왜 지금일까요? 첫째, AI 시장이 너무 커졌습니다. 2030년 AI 반도체 시장은 300조 원이 될 겁니다. 여기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경쟁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AMD는 이미 GPU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화웨이도 자체 GPU를 개발 중입니다. 삼성만 가만히 있으면 뒤처집니다. 셋째, 미국 정부가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첨단 GPU를 팔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삼성한테는 뭐라고 했을까요? 대안을 만들라는 겁니다. 중국 시장에 팔 수 있는 저성능 GPU를 만들어서 공급하라는 거죠. 지정학적 압박입니다. 넷째, 삼성 내부적으로도 위기감이 컸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5년 안에 추격당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GPU를 만들면 뭐가 달라질까요? 먼저 국내 기업들이 혜택을 봅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은 지금 엔비디아 GPU를 비싸게 쓰고 있습니다. 삼성 GPU가 나오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경쟁이 생기니까요. 네이버는 작년에 GPU 구매에 5천억 원을 썼습니다. 만약 가격이 30% 내려가면 1,500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일자리가 생깁니다. GPU 개발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수천 명 필요합니다. 삼성은 이미 엔지니어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연봉 1억 원 이상 주고 인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력을 쌓으면 나중에 스타트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생태계가 두터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반도체 강국이 된 것도 인텔 덕분입니다. 인텔이 인재를 키웠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셋째, 국가 안보가 강화됩니다. GPU는 이제 무기입니다. AI 전쟁 시대니까요. 미국이 중국의 GPU 수출을 막은 이유가 뭡니까? 중국이 AI로 무기를 만들까봐 겁나는 겁니다. 한국도 자체 GPU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눈치 안 보고 필요한 만큼 쓸 수 있거든요. 전시에 엔비디아가 한국에 안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립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돈도 엄청 듭니다. 삼성은 GPU 개발에 향후 5년간 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패하면 20조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주주들은 불안해합니다. 그 돈으로 배당 늘리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하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 하면 죽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50대 IT 업계 종사자 김 과장 이야기입니다. 김 과장은 20년간 네이버에서 일했습니다. AI 서버를 관리하는 팀장이죠. 그는 매년 엔비디아 GPU를 사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2023년에는 GPU 가격이 2배로 뛰었습니다.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상사한테 보고하러 갔습니다. 상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산 더 달라고? 안 됩니다. 다른 데서 아껴 쓰라고 했습니다. 김 과장은 직원 복지비를 깎았습니다. 회식비를 줄였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결국 AI 프로젝트 일부를 포기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엔비디아 독점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발목 잡히는 겁니다. 김 과장은 삼성 GPU 뉴스를 듣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빨리 나와라 제발. 그런데 삼성 GPU가 나온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첫 제품은 성능이 떨어질 겁니다. 엔비디아 최신 모델의 50% 수준일 거라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1등 할 수는 없거든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개발하다 보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삼성 메모리 반도체도 처음엔 일본 제품보다 못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1위입니다. 삼성 GPU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면 글로벌 반도체 판도가 바뀝니다. 지금은 미국이 설계하고 대만이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하면 TSMC가 만듭니다. 한국은 메모리만 납품하죠. 이게 분업 구조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GPU까지 만들면 한국이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지금은 GPU 가격의 70%를 엔비디아가 가져갑니다. 20%는 TSMC가 가져가고 10%를 삼성이 메모리로 받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GPU를 직접 만들면 90% 이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진이 9배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가가치 사슬을 장악하는 겁니다. 중국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제재 때문에 엔비디아 GPU를 못 삽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어센드 9큐리듬이라는 AI 칩이 있습니다. 성능은 엔비디아의 70% 수준입니다. 중국 정부는 여기에 100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중급 성능 GPU를 만들면 중국에 팔 수 있습니다. 미국이 막지 않는 범위에서요.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소니, 도시바가 연합해서 GPU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인피니언, 네덜란드 ASML이 손잡았습니다. 전 세계가 GPU 독립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엔비디아 독점이 위험하니까요? 한 회사가 너무 많은 힘을 가지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립니다. 공급을 조절합니다. 이게 경제 안보를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5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낙관적 시나리오. 삼성 GPU가 성공합니다. 2029년쯤 엔비디아 성능의 80%에 도달합니다. 가격은 절반입니다.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합니다. 엔비디아 독점이 깨집니다. GPU 가격이 전반적으로 30% 하락합니다. 한국 IT 기업들이 돈을 아낍니다. AI 산업이 활성화됩니다. 둘째, 중립적 시나리오. 삼성 GPU가 나오긴 하는데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칩니다. 엔비디아의 60% 수준에 머뭅니다. 그래도 중국, 인도 같은 신흥 시장에서는 팔립니다. 가격이 싸니까요. 시장 점유율 10% 정도 차지합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새로운 사업 영역은 확보하는 겁니다. 셋째, 비관적 시나리오. 삼성 GPU가 실패합니다. 기술적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쿠다 같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못 만들었습니다. 개발자들이 안 씁니다. 결국 사업을 접습니다. 20조 원이 날아갑니다. 주가가 폭락합니다. 삼성은 다시 메모리에만 집중합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현상 유지에 머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삼성이 도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GPU가 그 답일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하면 100% 실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자라면 주목하십시오. 삼성전자 주가는 GPU 개발 성과에 따라 요동칠 겁니다. 성공 뉴스가 나오면 오를 것이고 실패 소식이 들리면 떨어질 겁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버틸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뉴스를 예의주시하십시오. 소비자라면 AI 서비스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챗GPT 같은 거 말이죠. GPU 가격이 떨어지면 서비스 비용도 내려가거든요. 취업 준비생이라면 반도체 업계를 주목하십시오. 삼성은 앞으로 5년간 엔지니어를 수천 명 뽑을 겁니다. 연봉도 높습니다. 초봉 7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전공이 컴퓨터공학, 전자공학이라면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GPU 관련 공부를 하십시오. 쿠다 프로그래밍, AI 알고리즘 같은 거 말이죠. 5년 후엔 이 분야 전문가가 금값입니다. 경제학도라면 이 사건을 공부하십시오. 이게 바로 산업구조 재편의 현장입니다. 독점 시장에 도전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기술 패권 경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정학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모든 게 여기 들어있습니다. 논문 쓸 주제로 딱 좋습니다. 10년 후에도 연구할 가치가 있는 사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의 GPU 독립 선언은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 변화입니다. 메모리 하청에서 시스템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성공하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합니다. 실패하면 현상 유지입니다. 하지만 시도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거든요. 엔비디아 독점은 언젠가 깨질 겁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IBM이 컴퓨터를 독점했지만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를 장악했지만 지금은 독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경쟁자가 나타나고 시장이 재편됩니다. 삼성이 그 경쟁자가 될 수 있을까요? 5년 후에 답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원 삼성 반도체 연구소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GPU 설계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코딩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패하면 삼성 미래가 위태롭다는 걸. 성공하면은 한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우뚝 선다는 걸.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도 이 변화를 주목하십시오. 반도체는 이제 국력입니다. 경제입니다. 안보입니다. GPU를 가진 나라가 AI 시대를 지배합니다.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삼성에 달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달렸습니다. 응원합시다. 지켜봅시다. 그리고 준비합시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독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삼성도 메모리 반도체 1위 되는데 30년 걸렸습니다. GPU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투자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 말이죠. 1970년대 한국이 반도체를 시작했을 때 누가 믿었습니까? 지금은 세계 2위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2030년 당신의 컴퓨터에는 삼성 GPU가 들어있을 겁니다. 당신이 쓰는 AI 서비스는 삼성 칩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을 기억할 겁니다. 2024년 11월 삼성이 GPU 독립을 선언한 그날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었다고. 역사의 전환점이었다고.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역사의 목격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